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에 제동을 건 국가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코리아 포비아, 즉 한국인 기피 현상까지 일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이 국가 간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을 재외동포 영사국장을 역임하신 백주연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입국을 금지당하고 제한당하고 글쎄요, 그렇게 저희 흔히 겪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교수님께서 워낙 해외 근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외교관으로서의 오랜 그 생활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좀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과거 에볼라 사태 때 일부 국가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국가 간의 그 출입 문제는 비자와 입국 허가 두 개를 거쳐서 허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체 국민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고 있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중국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거기에 대해서 금지를 거는 국가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도 후베이성으로 한정은 했지만 그런 식의 조치를 하다가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한국인을 배척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에피소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집에 중국인의 우리 교민들 집에 봉인 딱지까지 붙여놓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한국인으로서 좀 자존감도 좀 상실이 되는 느낌이 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을 당하시는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이나 재외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이 입국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느 국가나 자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우리 출입국관리법 11조에도 일항의 전염병 감염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그런 관계, 주권 관계로 보면 할 수 있는 조치로 취하지만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좀 과도한 조치가 우리 국민들한테 대해서 취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아프리카 모리셔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발을 해서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가서 입국 금지를 당하고 병원이나 호텔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돌아오는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낯선 곳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좀 두려울까 싶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 해외여행 자체가 상당한 모험이 될 수가 있고요. 행선지와 상관없이.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여행사를 통해서 또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정보를 확인하셔서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지 또 보통은 여행을 갈 필요 없지만 반드시 가야 될 경우에는 입국한 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해외 안전여행 정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그런 내용이 국가별로 전부 다 지금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포털 사이트에 해외 안전여행 여행이라고 치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국가명을 치면 알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재외국민 여러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히나 유럽이나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전 세계로 퍼졌다 보니까 근거가 없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대처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지만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과거의 예를 살펴보면 14세기, 15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번질 때 유태인에 대해서 그런 집단적인 이지매 같은 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사태가 오래가고 심해지면은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됐고 그다음에 예방의학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발달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지에서 그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예. 우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일단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영사가 바로 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국가 간에 그런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967년에 맺어진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이 있고요. 네. 그 협약 36조에는 영사 접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에 우리 영사를 만날 수 있고 또 영사도 그런 사실을 인지했을 때 우리 국민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설명한 이유는 다른 나라에 가면 주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사 접견권을 활용해서 보호를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요청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극단적인 경우는 영사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급적 충돌을 회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그런 일이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게 가장 최선이겠지만 행여라도 혹시라도 그런 불행한 상황에 맞닥뜨려지는 현실이 됐을 때는 네. 영사에게 도움을 청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중국 얘기 잠시 다시 해볼게요. 중국에 대해서 처음에는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오는 전체를 다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고심 끝에 후베이성이라는 한정적인 제안을 내놨고요. 그리고 다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되니까 네. 이제는 다시 또 중국에 대한 전체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네. 말은 쉽지만 네. 결단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외교 채널 간의 외교 당국 간의 어떤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상황이 시차를 두고 중국에서 크게 발생을 했고 또 잠시 후에는 일본에서 크루즈선에 집단 감염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확진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의해서 치료받고 나가는 숫자가 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삼국 간의 그 코로나 발생의 시차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사실은 한중일 간에는 한중일 그런 협력 채널이 항상 있고 네. 또 외교부의 영사국장끼리도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 대처 방안을 했었으면 조금 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감정적인 대립 같은 거는 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발생과 전개 과정이 너무 급박하게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게 현재 이 상태가 몇 개월 간다고 전제하면 그러한 한중일 간의 협의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야기는 우리가 중국을 규제할 거냐, 중국이 우리를 규제할 거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네. 한중일이 각각 코로나 치유를 위해서 한정적인 시기에 서로 여행자를 제한을 해서 서로 자제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맞이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판단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측으로서는 메르스가 한 8개월 정도 갔고 또 그 발생한 이후에 확진자가 추가 발생이 없는 게 한 달 반이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만은 예. 네. 그 종료 선언하는 데까지는 8개월이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한중일 간에 감정적인 이 소모전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중일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예. 또 지금 이거는 전염병을 치료하고 또 환자를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현재 뒷면을 살펴보면 여행사라든가 항공사라든가 우리 일반 기업이라든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격적인 그런 조치를 취해서 서로 상대방의 감정적인 상처를 입히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는 입국 금지 안 하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데 맞대응을 하지 못하느냐,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재동포 영사국장으로 근무할 때도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그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감정적 대응을 하면 사건이 가장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한국의 대처 방안이라든가 정부의 대처 방안이라든가 국민들의 협조하는 그 행태를 볼 때는 예.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침착하고 또 오늘 뉴스에도 봤습니다마는 어떤 확진자의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인 방안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그 확진 상태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네.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자이기도 이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이 스스로 철저한 그 철칙을 지키고 또 당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은 그렇고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묻는 기자 질문에 적절할 때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도 아니었던 그런 뉘앙스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했고 걱정도 예, 많이 그렇습니다. 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답이 나온 걸 보고 역시 한미 간의 관계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맹이기도 하고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 이런 급박한 조치를 취했을 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고려가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역시 고심 끝에 내린 답변이지만 결국은 그래도 뭐 미국 그 CDC에서는 한국에 대한 여행에 대한 그 격상을 했기 때문에 3단계로 네. 미국 쪽의 추이가 또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주현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와 함께 외교에 미치는 파장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